네, 안녕하세요. 탑팀 재활학과 박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과 발 항목 중에서 세 번째, 족저근막염 치료에서 잃어버린 퍼즐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족저근막염을 앓으면 병원에 가면 뭐 주사를 맞아야 된다, 뭐 충격파를 맞아야 된다, 뭐 물리치료를 해라, 약을 먹어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겠죠. 그래서 저희 병원 한 환자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미 발바닥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시내에 안 다녀본 병원이 없고 침부터 민간요법까지 안 해본 치료가 없는 한 한우가 제 진료실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초음파로 이 발바닥 그림처럼 가운데 그림처럼 봤더니 이미 발바닥의 지방 패드는 심각히 위축되었죠. 아마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증상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골극, 그림의 모습 보시다시피 오른쪽 그림처럼 엑스레이에서 결과적으로 발견되는 골극, 그래서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이렇게 뼈가 자라나기도 한답니다. 이런 뼈 가시가 환우의 발바닥에도 자라나고 있었죠. 어떤 병원에서는 이 골극을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한번 쫙 봐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그 어떤 병원도 근막의 상태에 대해서는 본 적이 있지만 근막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생적인 선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근막염이라는 진단명을 좀 뒤로 하고 이 환우의 발을 다시 처음부터 관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은 발등이 좀 위로 심하게 이렇게 솟아 있었고 발가락과 발등도 제가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런 요족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족저압을 이런 족저경을 봤더니 발 중간 부위 압력이 이 왼쪽 그림처럼 가운데가 전혀 찍히지 않는 그런 요족 형태로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보행 시에 발의 압력을 이렇게 요족은 앞과 뒤에만 나누어서 지탱하다 보니까 압력을 흡수할 수가 없어서 당연히 발바닥에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밖에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발의 역학적인 문제, 다리 길이 차이도 이분이 있었고요. 보행 습관도 굉장히 팔자걸음에 약간 오다리 형태의 보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근본적인 통증 원인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족저근막염이다. 뭐 주사를 맞으면 된다, 뭐 충격파를 맞으면 된다, 이런 너무 단편적인 치료만 제시가 되고 있었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편평족과 요족은 정상적인 여백이 보이지 않고 편평족은 여백이 전혀 없이 이렇게 발바닥에 다 닿는, 그래서 충격 흡수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되고, 요족은 앞과 뒤에만 바닥과 닿는 발바닥 면적이 줄어서 족저압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족저근막염이라는 진단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족저근막염이란 말은 어떤 결과론적인 진단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보셨듯이 뭐 편편족이 있다거나 요족이 있다거나 그것에 의한 족저근막염, 뭐 다리 길이 차이에 의한 족저근막염, 보행 습관 이상에 의한 족저근막염, 저는 이렇게 앞에 원인을 붙이는 진단명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사나 다른 약물 치료는 족저근막염을 치료할 수 없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주사나 약물 이런 것들은 급성기 너무 아플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증 조절을 목표로 단기적으로 하는 치료이지 주사나 약물이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심각한 발바닥 통증이 있는 경우 한두 번 치료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아플 때마다 고민 없이 계속 주사 치료를 반복하거나 약물 치료를 반복하는 것은 저는 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인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되면 발바닥 근막이 약해지고 결국은 위축돼서 파열될 위험도 크고요. 또한 주사치료는 이러한 진통이 해결된 다음에는 반드시 주사치료하고 좋아졌다 하더라도 전신 척추사진이나 다리, 그리고 족저압, 그리고 이분의 족부 검진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부정렬의 문제를 극복하고 발의 분포와 압력을 변화시켜주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발바닥 압력을 적절하게 잘 이상적으로 분산시켜주는 그런 치료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족저 압력을 측정하는 디지털 기계고요. 그걸 통해서 발의 분포와 이상한 부정률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것들을 압력을 정상적으로 바꿔줄 그럴 필요가 있겠죠. 족저근막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더라도
그냥 대충 맞는 것이 아니라 꼭 아래 그림처럼 초음파 유도 하에, 초음파 영상 유도 하에 염증 부위와 양상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용량으로만 중재 시술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에 의해서 근막이 약해지고 위축되는 것들에 대한 염려와 함께 결국 이 근막에 걸리는 압력과 긴장을 줄여주는 치료로 보톡스 치료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그 효과도 논문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정확한 발과 압력의 검진 그리고 체형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깔창을 통해서 그 원인을 원천 차단해주고 압력을 분산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가끔 환자들이 보면 이 엑스레이 사진처럼 거골의 밑에 있는 이런 골극을 수술로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과서상으로도 방사선 사진이나 초음파상에 보이는 이러한 골극은 굳이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증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통 만성염증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어떤 그런 결과를 시사하는 것으로 통증의 크기와 비례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수술보다는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근본적인 방법의 치료 방향을 정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집에 물이 막 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떨어지는 물만 닦아내고 계시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그 필히 그 위치와 원인,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왜 새는지를 정확히 찾아 수리하려 될 겁니다. 어떤 집 주인이 흐르거나 새는 수도에 물만 닦아내고 그냥 세면 닦아내고 세면 닦아내고 이렇게 처치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통증의 신호를 보내는 것은 관심과 힘을 주라는 신호입니다. 발은 간처럼 아주 웬만히 아파서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침묵의 장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너무 아프다면서 통증을 보내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그 상황을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맺자면 발바닥 통증을 더 이상 무지하지 말고요. 정확한 족저압 측정, 발 검진을 통해서 내가 발이 아픈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에 치료하고 또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예방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를 추천합니다.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 보조기, 깔창을 통해서 발의 압력을 정확히 줄여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은 우리의 체중을 평생 지고 살기 때문에 이 발에 조금 배려와 관심을 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어디 많이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발바닥이 아프죠? 그게 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발이 쉬어달라고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그에 반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에 근긴장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운동을 좀 아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 뒤에 족저근막염 혹은 장단지 근육에 걸리는 긴장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운동 치료를, 재활 운동 치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영상을 확인하시고 따라서 운동하셔서 발 건강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족저근막염 치료에 잃어버린 퍼즐, 무릎과 발 항목 세 번째를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지외반증 치료에서 잃어버린 퍼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퍼즐, 특히 가로하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비수술 치료 재활학에 답하다 2019년도 세종도서 교양 부분 선정 도서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도 슬기로운 시니어 홈 트레이닝이라는 제목으로 QR 영상을 삽입하고 유튜브 영상을 삽입해서 노인들과 특히 파킨슨 환우들을 위한 자가운동 시퀀스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